난리 났죠. 영상 날라갔습니다. 다시 찍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019학년 너희랑 은행국어 한국사를 공부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교과서 32페이지, 33페이지의 고구려, 신라의 금성문 부분 잠깐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학습지 08번 금성문으로 고대국가 읽기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합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40에서 43페이지 신라의 삼국통일 부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학습지 09번 신라의 삼국통일로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할 내용이죠. 자, 제 심경이 지금 여기 라이언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헐, 대박. 자, 그럼 지금부터 고구려, 신라, 금성문부터 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고구려의 금성문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금성문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위치 좀 기억해 두세요. 국내성에 광개토대왕릉비 있었고 충주고구려비 충주에 있겠죠. 광개토대왕릉비, 충주고구려비 모두 당시 고구려의 천하관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고 있고 특히 광개토대왕릉비는 장수왕이 세웠었죠. 광개토대왕을 찬양하는 내용과 또 주몽설화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잘 기억해 두세요. 충주고구려비 같은 경우는 남한강 유역을 진출했다는 거 알려줄 수 있었죠. 자, 두 가지 금성문.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고구려보다는 신라입니다. 신라는 비석도 엄청 많았어요. 특히 요 포항냉수리 신라비, 올진봉평리 신라비, 단양적성 신라비 요 내용들이 좀 중요했었죠. 자, 얘를 통해서 우리가 신라의 중앙집권 화가 완성되어 가는 걸 봤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진흥왕 때 이렇게 국경을 확장해 나가는,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걸 알려줬던 다양한 금성문들도 살펴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비상교육의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자, 교과서 교과서 어제 치열한 흔적 가슴 아프네요. 먼저 32페이지 보면서 금성문 좀 정리해 볼게요. 고구려의 기계가 담긴 광개토 대왕릉비가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고구려의 기계가 담긴 광개토 대왕릉비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만든 거였고요.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주몽의 건국 신화 같은 것도 남아져 있고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 내용, 특히 신라와 가야 지역에 진출해서 백제 신라로부터 조공까지 받았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에다가 넷째 줄, 다섯째 줄 보면은 고구려의 천하관과 팽창 정책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죠. 자, 광개토 대왕릉비는 남아있는 사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비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중인 학자 사이에 이견 차이가 좀 존재하는 편이고요.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 발전 과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연구가 아주 중요하겠죠. 8번 하단에 보시면 제가 광개토 대왕릉비 금성문 논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어놨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 탐구 주제로 아주 적당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신라 부분 보죠. 교과서 33페이지고요. 신라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학습지 8번에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요게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볼게요. 자, 금성문으로 알아보는 신라의 왕권 강화가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줄 쭉 봅니다. 신라가 국가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것은 신라 비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거든. 5세기 초근 6세기 초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포항 냉수리 신라비. 냉수리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냉수리비의 내용보다 왕이 육부 출신의 귀족들이랑 같이 합의해서 내용을 내리고 있잖아. 명령을 내리고 있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왕이 육부 출신의 귀족들과 합의한 내용이라고. 이는 당시 신라에서 왕이 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치를 행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왕권이 크게 강하진 않았던 거나 진비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울진봉평리 신라비에선 달라진다니까? 자, 포항 냉수리 신라비보다 울진봉평리 신라비가 되면 관등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귀족들이 서열을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그지? 관리들 서열이 만들어져 있고, 또 법을 내린 모습도 보여요. 노인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아직까지는 그런데 국왕이 부에 소속되어 있기는 해. 자, 왕이랑 신하의 구분은 확실히 구어진 것 같아. 왕과 신하의 구분은 구별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몰래가 아니지, 따로 명을 내리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귀족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정책을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고요. 국왕이 부에 소속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완벽하게 달라진 건 바로 이 단양신라 적성비야. 단양신라 적성비에 들어가게 되면 왕이 완전히 곽부를 통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명령을 직접 내리는 거지. 신하들은 듣기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 포항 냉수리 신라비보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가 더 왕권이 강해졌고 울진 봉평리 신라비보다 단양 적성비가 왕권이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고. 신라의 왕권 강화 가정을 알 수 있다고. 엄청난 거죠 이거.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단양신라 적성비 나와 있는데 이전까지 비문에는 귀족회의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교하는 내용이나 공동으로 교를 내린다고. 교라는 거를 가르칠 교자예요. 명령을 내리는 게 보인다? 그런데 진흥왕은 왕 밑에 부 애들이 존재해서 단독으로 화교를 내린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자, 위에 보시면 교과서 위편에 보시면 이렇게 진흥왕의 영토확장 과정을 알려주는 다양한 비석들이 잘 나타나 있죠. 위치도 좀 알아두세요. 자, 먼저 일바로 만들어진 데가 바로 여기 단양신라 적성비였고요. 한강 상류를 확장하고 상류를 갖고 나서 바로 세워진 비석이었지. 자, 두 번째가 바로 직접 한강 하류까지 먹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신나서 북한산에 직접 순수해서 만든 비 북한산 순수비였고요. 자, 그리고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창녕 척경비, 그리고 그거에서 더 넘어가서 황초령 마운령 순수비까지. 그래서 진흥왕의 영토 확장 과정을 아주 잘 알려주는 다양한 비석들, 위치와 순서, 그리고 무엇을 점령하고 났는지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 비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까지도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금성문 부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금속문들 위치 좀 알아두시고요. 본평비, 울진 본평이 여기 경북 울진에 있고요. 여기 포항에 있는 포항 냉수리비까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신라 삼국을 통일하다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쪼개져 있던 삼국은요,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게 되죠. 자, 통일되고 나니까 영토가 확실히 줄어든 걸 좀 보이시나요? 어떻게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교과서 40페이지 한번 볼까요? 신라와 발해의 발전과 사회 모습 부분 중에서도 중단원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다 요 부분만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김유신 장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신라 통일의 주역이죠. 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요 동북아시아 정세 본문입니다. 자, 6세기 중반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는 중국과 직접 교류하면서 삼국항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죠. 이렇게 되자 백제랑 고구려가 연합하면서 신라를 지속적으로 압박을 한단 말이야. 6세기 후반 중국에서는 수라는 나라가 대륙을 통일해버렸네? 세력을 확장합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고구려가 북방민족인 돌궐이랑 손도 잡았고요. 백제는 원래부터 왜랑 친했어요. 자, 복잡하시죠?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지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지도예요, 요 지도. 자, 다시 말해서 고구려랑 백제, 얘네들의 철천지 원수 신라가 있을 거고요. 자, 신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백제와 고구려 모두가 자기를 싫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섭겠죠? 자, 어디 내 친구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어이구, 저기 중국에 통일왕조에 통일을 성공한 국가 수나라가 있네요. 그래서 수나라랑 손을 잡습니다. 자, 다시. 자, 돌궐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백제, 외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남북 진영이라고 얘기를 해. 북에서부터 이렇게 남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자, 그럼 반대로 신라 입장에서는 수나라랑 친하게 지냈다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서 이렇게 가로질러 친해졌다 그래서 동서진영이라고 하죠. 다시. 자, 그래서 본문으로 정리를 하면 6세기 말 이후 동북아시아는요, 고구려, 백제 외 돌궐로 이어지는 남북 연합 세력이랑 신라와 수당을 연결하는 동서 연합 세력이 대립을 한대. 자, 수나라면 수나라지 왜 수당은 나라냐? 여기를 볼까요? 자, 당시 중국은 이렇게 남북 쪽으로 쪼개져 있는 관계였죠. 자, 남조랑 친했던 게 어디였지? 그렇지, 백제였고요. 북조랑 친했던 게 어디야? 고구려였죠. 그런데 수나라가 이 분열기를 끝내고 통일을 한 거야. 통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나라가 고구려랑 계속 싸웠어. 고구려랑 계속 싸우다 보니까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되게 금방 멸망을 해버렸죠. 수나라가 멸망을 하자 당나라가 이 땅에 들어서서요, 당나라는 더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신라의 통일 과정을 우선 도식화를 좀 시켜보면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5단계. 자, 신라가 만들어지는 신라의 통일 과정이야. 신라의 통일 과정은 5단계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 여수 혹은 여당 전쟁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뒤쪽 나당동맹 체결.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수나라, 당나라 잘 막아냅니다. 특히 고구려에게 막혀가지고 당나라가 너무 화가 난 거야. 수나라 멸망까지 당했고 당나라가 너무 화가 나서 당나라가 친구 삼을 애가 어디 없을까 하고서 찾아보고 있었던 터에 그때 당시에 신라가 공경에 엄청나게 처하게 돼. 특히 의자왕이라는 백제의 걸출한 왕이 등장하게 되거든. 이 왕이 나타나게 되면서 계속 신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위기에 빠진 신라가 열받았던 당나라가 손을 잡으니 이걸 뭐라 그래? 나당 동맹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나당 동맹을 체결하니까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오겠지. 자, 이때부터 통일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먼저 백제부터 꼴까다. 그 다음에 고구려가 꼴까다. 자, 이렇게 해서 백제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가슴 아프다, 그지? 우리가 어저께까지 진짜 힘들게 공부했던 삼국인데. 자, 그런데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한 조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 당나라가 그 조건을 깨부수고 신라 탐국 통일 이후에 조건을 깨부수고 마치 한반도 전체 신라까지 다 먹으려고 한 거야. 자, 빡쳤던 신라. 예전 백제 고구려 유민과 함께 당나라를 막아냅니다. 그게 바로 나당이 전쟁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성공하고 나니 신라가 어느새 삼국을 통일한 국가가 되어 있던 겁니다. 자, 그럼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 좀 볼게요.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는 주변으로 세력을 넓히며 고구려의 복속을 요구합니다. 고구려가 거절하고 진짜 멋있어. 요서지방은 선빵을 때려요. 그런데 이에 대한 반경으로 수 문제가 30만 대군을 보냈다가 잘 실패를 해. 그리고서는 죽어요. 그리고 양제가 득위를 합니다. 자, 양제는 아빠 복수를 해야겠지. 113만이 넘는 대군을 끌고.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요동성을 공격하는데 고구려군의 저항이 막혀 함락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중문이라는 애를 갖다가 보내서 평양을 공격하게 합니다. 수도잖아요. 그지? 수도인 평양을 직접 공격하게 해요. 자, 그런데 이때 고구려의 울진문덕은 우중문이 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평양으로 가는 길목에 식량을 다 초토화시켜서 없애버린다? 이런 걸 청야 전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청야가 뭐냐면 이게 풀을 청자를 없애버리는 거야. 청정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야, 들판을. 그래서 완전 싸그리 불태워버린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이들이 이때 당시에 엄청난 군인들이 같이 올 거 아니야. 113만이 오는데 먹을 걸 다 갖고 올 수는 없겠지. 그지? 그래서 들판에 있고 논밭에 있는 걸 막 널려 있는 걸 주워다가 막 먹고 농사 지은 거 약탈해서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럴 걸 대비를 해서요. 그 국민들, 민중들, 평양에 살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을 다 후퇴시키고 몰래 없애버리고 그리고 후퇴시키고 그 식량을 다 없애버리는 거야. 식량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야. 그걸 청야작준이라고 그러거든. 결국에는 113만이 왔다가 그 중에서 30만이 왔다가 얘네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다 골골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진짜 멋있게 왔는데 그래서 평양 근처까지 왔다가 결국엔 퇴각을 하게 됩니다. 수의 군대가. 그래서 수의 군대를 살수에서 크게 물리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살수대첩은요. 옆에 보시면 여기 되게 잘 나와 있어. 우리 그 교과서 상단에 보시면 자, 을지문덕이 수의 장군한테 시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요때 우문술의 군대가 살수를 건너 평양 근처까지 들어오는데 살수가 어디냐면 청천강이야. 청천강이 어디냐면 여기 지도에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지도에서 여기 평양에 있는 요 강이 대동강이거든. 요게 청천강이야. 그래서 평양 길목까지 거의 오려면 이 청천강을 지나가야 되지.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 살수, 지금의 청천강을 건너서 평양 근처까지 들어와서 진을 쳤단 말이야. 근데 을지문덕이 거짓으로 항복을 하고 이런 편지를 보내요. 근데 편지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야. 야, 너 겁나 잘났으니까 들어가라. 가는 길에 아주 큰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철수를 하고자 하죠. 그때 을지문덕이 군사를 출동시켜서 사면에서 들이닥칩니다. 수 병사들은 살수를 건너지도 못하고 허물어지게 되죠. 자, 요걸 어떻게 했냐면 청천강 위에 있는 요 길목 있지. 강의 상류 부분에서 이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상류 지역을 뚝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가둔 거야. 그럼 물이 여기 엄청 모였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이렇게 막 건너갈 때 뚝을 무너뜨려서 쫙 물이 나오게 만든 거야. 그러면 이제 다들 막 휩쓸려가고 익사하고 난리 나지 않겠니? 초토화가 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살수대첩입니다. 물로 죽인 거죠, 거의. 물로 죽인 거죠. 뭐 그래서 살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살수대첩 기억해 두세요. 이후에도 수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요. 결국엔 멸망하게 됩니다. 자, 수에서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 얘기를 좀 들어가면 당나라는 초기에는 그래서 고구려와 친선관계를 유지를 하다가요. 당태종이라는 애가 즉위하면서 바뀌어요. 당에 침입할 것을 대비해서 고구려는 국경지역에 뭐를 쌓냐면
천리장성이라는 걸 쌓았는데 이 천리장성을 쌓는 것을 진두지휘했던 게 영계소문이라는 사람이야. 영계소문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태종에 맞서서 우리 고구려가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왕과 왕 주변에 있는 귀족들은 싸우지 말고 당나라의 비위를 맞춰주자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이때 왕과 왕의 주변에 있는 귀족들이 영계소문이 천리장성을 쌓으니까 얘가 얼마나 계속해서 그 지위가 명예가 얼마나 드높아지겠어. 심지어 잘 싸우기까지 하거든. 그래서 영계소문을 경계하기 위해서 영계소문을 죽일 작전을 미리 짜놔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고 영계소문이 왕을 끌어내리고 왕 옆에 있는 귀족들을 다 죽이는 정변을 일으킵니다.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지. 권력을 장악해서 명실공히 대대로 나중에 망리지라고 부르는데 연계소문이 고구려의 대빵이 되고요. 그래서 연계소문이 대빵이 돼서 강경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당태종은 이를 구실로 고구려를 침입하게 되고요. 자,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이 전투 딱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다른 거는 거의 졌어요. 우리가 그냥 계속 무너집니다. 역시 당나라는 당나라였나 봐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여기 천리장성을 쌓아놨는데 천리장성에 해당되는 모든 성들에서 계속 다 뚫리는 거야. 특히 여기에 있는 요 안시성만 뚫으면 이제 완전 평양이 코앞이 됐는데 요 안시성이 안 뚫리네? 645년 대군을 이끌고 당태종이 쳐들어와요. 요동성 백암성까지 차례로 무너지는데 안시성을 공격하죠. 안시성의 성주는 양만춘이라는 애였는데 얘와 백성은 결사적으로 저항해서 당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이걸 바로 안시성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이후에도 당의 침을 물리치자 고구려 정부가 실패한 당이 신라와 연합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살수대첩은 이렇게 수공을 쓰는 모습이 떠올리시면 되고 안시성 싸움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진짜 무식하게 성이 함락이 안 되니까 성보다 높게 옆에서 흙을 막 갖고 와가지고 산을 쌓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누가 해요? 그래서 상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웬걸 그때 또 비가 오고 집안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때 요 안시성 앞에 있는 토산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과 그 백성들이 저항해서 이겨내게 되면서 당시 당태종의 침입을 막아내게 되죠. 자, 그러자 당나라 입장에서는 신라의 도움이 좀 필요하게 된 상황이었고요. 그때 당시 또 신라는 무슨 일이 있었냐? 당시에 의자왕이라는 왕이 즉위를 하면서 이전에 우리 백제 성왕, 우리 할아버지의 성왕의 그 복수를 하기 위해 신라 지역을 맨날 쳐들어온 거야. 의자왕이 그때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거든. 우리가 그를 우리가 삼천궁녀로밖에 기억하지 않지만 그분은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왕이었던 거야. 그래서 신라를 계속 쳐들어가면서 40여 개의 성을 다 빼앗아 옵니다. 특히 이때 대야성이라는 데를 공격했는데 대야성이 어디냐면 그 김춘추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라의 외교장관이라거나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이제 차기 왕감으로 지목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김춘추의 딸내미가 이 대야성 도독이었던 김품석의 아내였어. 이 여자겠지? 그래서 딸내미를 죽인 거야, 의자왕이. 그리고 품석이도 죽였죠. 사위도 죽였죠. 이거에 복수심에 뭐 부르르 하고서 뭐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불타오르네. 빠이야. 네, 미안. 자, 그래서 겁나 현타 오네요. 자,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는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됩니다. 딜! 교과서로 차분하게 정리해볼까요? 교과서 42페이지. 나당 동맹의 체결. 고구려가 수당의 전제를 치열하게 전개하는 동안 백제 의자왕은 신라를 공격합니다.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성을 빼앗고 신라가 당으로 가는 교통로를 끊기 위해 당성을 공격할 위기를 느낀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게 파견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먼저 대야성을 빼앗기는 등 백제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자 당시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고구려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예전에도 도와주셨잖아요. 했겠죠. 자, 근데 그때 연계소문이요. 신라가 점령했던 옛 고구려 땅을 다 돌려주면 너희한테 해줄게. 우리가 너희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야. 옛날 고구려 땅이라고 하면 그 충주 지역까지 다 달라는 거거든. 여기까지 다 달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까진 못하겠지. 김춘추가 얘네는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어디로 갔어? 당나라로 갑니다. 당으로 건너가서 나당 동맹을 제의하게 되자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로 여기 평양 위쪽에 있는 고구려 땅은 다 당나라한테 넘겨줄 것.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당나라가 도와줄 것.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이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됐겠다. 나당 연합군. 나당 동맹이 체결되고 나서 나당 연합군이
군대가 결성이 돼서 백제를 공격하러 갑니다. 자, 그 다음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으로 좀 들어가면요. 자, 먼저 백제가 멸망하게 됐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입니다. 나당연합군은 먼저 백제를 공격해요. 백제군은 백강전투에서 당군한테 패배하고, 자, 중요한 건 여기죠. 개백의 결사대가 이제 항전을 했었던 이 황산벌에서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에 패배합니다. 자, 나당연합군이 사비를 함락하게 돼요. 결국엔. 그래서 웅진으로 피신했던 의장도 결국 항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연합군은 연이어 고구려까지 공격하게 되지요. 자, 요때 이 개백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진 것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황산벌이 어디냐면요. 여기 사비 근처에 넓은 벌판이에요. 그래서 이 황산벌에서 전투를 했었는데 결국엔 지게 되면서 개백이 이끈 결사대가 전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시험 끝나고 한번 볼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감상문이나 토론도 좀 활동을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잠 볼게요. 자,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는 영계소문을 중심으로 이를 물리칩니다. 처음에는 밀려쳤는데 영계소문이 죽어버렸네. 그래서 아들이 후계자 계승을 둘러싸고 권력 다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요,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돼요. 당장 내가 권력이 좀 갖고 싶어서 나라를 이렇게 풍전등화로 만들어버린 거잖아. 결국엔 실제로 나당연합군은 그 틈을 이용해서 평양을 함락하게 되고요. 너무나도 쉽게 고구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실제로 큰아들이었던 연남생이 그 당나라에 투항하고요. 그 영계소문 동생, 그러니까 삼촌이 연정토는 신라에 투항하고 난리가 났죠. 아주 난리 버거지. 결국에는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영계소문이 죽은 게 665년이었대요. 3년 만에 이렇게 나라가 훅 하고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 백제 고구려 이렇게 그냥 멸망할 나라들 아니잖아. 둘은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백제는 복신과 도침이라는 애들이 주류성이라는 데서 부흥운동을 전개하고요. 자, 흑지상지라는 애도 임존성이라는 데서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부흥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붙자야. 그리고 흥하는 자고 다시 나라를 흥하게 하는 운동이에요. 중흥이랑은 좀 비슷한데 다시 나라를 흥하게 하는 운동,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운동인 거야. 우리 유민들, 그러니까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 남아있는 민들이라 그래서 남을 유자를 써서 유민이라 그러는데, 자, 옛날 백제 유민, 옛날 고구려 유민들이 중심이 돼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고. 자, 부흥운동 위치랑 사람들 그리고 성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위에 지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신과 도침이라는 애가 주류성에서, 흑지상지가 임존성에서 백제의 그 부흥운동을 진행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도요, 고현무가 오골성에서, 건모잠이 왕족인 안승과 함께 한성에서 합니다. 자, 그랬다가 안승은요, 건모잠이랑 이제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서 건모잠을 죽이고, 안승이 신라에 투항해서요, 신라의 도움을 받아 전북 익산에, 금마저라고 불렸던 전북 익산에 보덕국이라는 국가를 세우기도 합니다. 역시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자,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고현무가 오골성에서, 건모잠이 한성에서 했었죠. 자, 그런데 안승이 건모잠과 싸움이 나서 건모잠을 죽이고 내려와서 금마저에 보덕국을 세웠다고. 근데 얘들아, 국가를 세웠다면 부흥운동에 성공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신라의 지원을 받았죠. 더더군다나 얘들아, 여기 금마저 누가 봐도 백제 유민의 근거지지 고구려 유민의 근거지가 아니잖아. 그지? 약간 신라는 이걸 만들어 놓고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좀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고현무가 오골성, 건모잠이 한성, 그리고 안승이 금마저에 보덕국을 세웠다까지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보덕국까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했었죠. 복도의 주인은 흑임자. 복도의 주인은 흑임자. 복도의 주인은 흑임자. 복도의 주인은 흑임자. 선생님, 그럼 고구려는요? 미안. 자, 고구려는 고현무가 오골성에서 고골, 건모잠, 고골감. 한 번만 가자. 고골감. 보덕국은 어디에 있어요? 금마저에 있어요. 보금자리로. 백제복도의 주인은 흑임자.
골골검 한 번만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오자. 충남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있는데 요게 옛날에 우리 별명이 뭐였냐면 평제탑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왜 평제탑이라고 불렀냐면 여기에 글씨가 써 있었어. 백제를 정벌했다. 백제를 내가 평정했다라고 해서 당나라의 소정방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 그래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이렇게 새겨놓고 간 거야. 이 못된 놈의 새끼. 그래서 정림사지 5층 석탑 우리가 평제탑이라고도 불렀다는 거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각국이 이렇게 부흥운동까지 했지만 결국 부흥운동은 성공하진 못했고요. 다만 이때 당나라가 이때 당시 백제 고구려 멸망하고 난 다음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보낸 거야. 그래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백제 옛땅에 뭘 뒀냐면 웅진도독부라는 걸 두고요. 신라 옛땅에는 신라는 옛땅도 아니지. 심지어 왕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성에 계림도독부라는 관청을 설치하네. 고구려 멸망 후에 평양에는 안동도부라는 관청을 설치한 거야. 즉 한사군이랑 똑같은 거야. 도독부와 도후부 같은 걸 설치를 해서요. 이 지역을 지네가 직접 다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 그러자 신라가 빡치죠. 아니 왜냐면 고구려 땅도 아니고 백제 땅은 다 우리 주기로 했잖아. 그치? 우리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고구려 부운동을 지원해서요. 아까 전에 그 보덕국 있지. 보덕국 유민이랑 같이 매소성 기벌포 싸움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때 백제의 부운동 유민들도 같이 힘을 합쳐줘요. 그래서 매소성 기벌포 싸움에서 크게 이기면서 결국 당나라 군대가 물러가게 됩니다. 자, 기벌포 그리고 여기 매소성 기억해 두시면 돼요. 매소성과 기벌포 싸움에서 이기면서 결국 삼국통일은 완성되었어요. 짝짝짝짝짝. 자, 그런데 신라의 삼국통일은 그 과정에서 외세인 당을 끊어들였다는 거 아쉬운 점이죠. 다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 대부분은 잃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고구려 백제의 유민과 함께 당을 몰아내서 자주적인 통일도 달성했고요. 또 새로운 민족문화 발전에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모도 보이지요.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이렇게 의의와 한계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한번 읽어보시고 요 탐구활동 1, 2, 3번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구려와 신라의 금성문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잘못돼서 다시 찍게 되면서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